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수렴 첫 번째로 배운 거 수렴한다. 그 다음에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배웠는데 일단은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렴이 중요하다. 그죠? 수렴이 중요하다. 그럼 수렴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가 en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알파라는 특정값을 가질 거다. 그걸 보고 수렴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산인데 발산하는 모양은 세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그냥 다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관련은 없어요.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진동한다. 뭐 굳이 구분을 지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되죠? 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루는 게 성질까지 합시다. 두 번째 성질. 이제 오늘 초반부에 요거 성질을 가지고요 참고진 문제를 판별하거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쓰이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수렴하는 수열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알파라는 값으로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에는 베타다. 이렇게 생긴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요. 계산을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합니다. 계산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됐죠? 그러면 그때 극한값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이랑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 3번이에요. 여기까지가 유형 3번인데 풀어봤죠? 풀어봤다 치고 그러면 거기에서 풀어봤을 때 유형 1번은요 수렴하는 것들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뭐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무튼 찾으시면 금방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유형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하고 그 다음에 유형 3번이 기본 성질인데 일단 유형 2번은 그냥 막 대입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유형 2번이에요. 자, 그냥 대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유형 2번인데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혹시?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해 보인다 이런 거 있었나요? 별로 없죠. 그죠? 네, 식을 변형하는 46번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여기도. 네,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은 유형 3번 좀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an이나 an 플러스이나 어쨌든 수열은 다르지만 극한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쭉 무한히 나열했을 때 그 방향성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땐 같은 값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47번 문제도 풀어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49번 있죠. 이거는 내가 풀어준 것 같은데 이런 풀이 기억을 조금 해놓으세요. 49번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참고지수로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50번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번 풀어보죠. 자, 50번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의 x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2n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고 저 맨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수렴하는 수열 an이다 라는 표현이 또 나와있죠. 그치?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 an이다 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런 거는 문제에서 잘 주지 않는 정보이기는 해요. 근데 수렴하는 수열 an이다 라고 말이 나오면 이걸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an이 어떤 값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a는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중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계산을 하라는 거고요. 그럼 판별식은 a는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a의 2n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 0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n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2n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3, 12죠. 자,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생긴 건데 그냥 이렇게 생긴 수열이 0이라는 수열이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해요. 됐죠? 그럼 이렇게 생긴 수열이 0이라는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리고 an은 항상 양수라고 쳤을 때 an의 루트 씌운 값의 극한값이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지?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알파로 이건 답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그냥 루트 알파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루트 알파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난 여기에서 얘를 극한값을 구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는 0이라는 수열이기 때문에 극한값도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AN하고 EN하고는 극한값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알파 값은 알파 마이너스 6하고요. 알파 플러스 2하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알파를 만족하는 값은 6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N이 모든 항이 전부 다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한값도 당연히 음수가 아닌 양수로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알파 값은 AN이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건 루트 알파 값인 루트 6을 써주면 그냥 답이에요. 됐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가 50번입니다. 안 어렵죠? 그지?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문제로. 그럼 다음 얘기도 하나 해보죠. 다음 얘기는 뭐냐면 계산인데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자 보세요. 문제 늦어요. 자 앉으시고 지난 시간에요. 이 부분에 제일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푸는 거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계산 얘기인데 계산은 나는 첫 번째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다 이렇게 생긴 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의 원칙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분모예요. 분모의 가장 큰 항으로 분모자를 동시에 나눈 셈으로 처리하면 모든 수열들이 다 수렴하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시도가 가능하죠. 수렴하는 수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가 계산이 가능한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대다수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거나 루트분의 루트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차수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하고 같은 경우에는 답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개수의 비율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이 답이 될 거고요. 분모분의 분자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얘는 0이라는 값에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거 요거 두 개만 수렴하는 거예요. 그쵸? 노란색으로 쓴 거 두 개만 수렴하는 거고 그러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 중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큰 이렇게 생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치면 얘는 발산합니다.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알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라고 쓰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기억나죠? 그냥 말 넘기면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이제 얘가 계산되는 모양만 낼 것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낼 거고요. 그럼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풀이하는 방법은 유리화를 하세요. 유리화를 하시면 분모 분자를 동시에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죠? 문제 풀 때 이거는 잠깐 여담인데 내용에 관련된 건 아닌데 수열 얘기는 아닌데 공부할 때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죠? 물론 체득될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뭐 오늘 이후에 뭐 아니면 숙제를 열심히 하면 체득이 다 될 겁니다. 체득이 돼서 너무 당연하게 풀릴 거야 문제들은.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원래는 이런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무슨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가 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특히 미적분은 원은 더 심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내용이라고 해봤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고요. 그죠? 오늘 한 두어 개만 하면 끝이에요. 또 그지?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해. 얼마 없단 말이야. 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체득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당연하네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없는 상태로 그냥 문제만 풀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적응을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여기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쭉 보면 51번은 풀었고 52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괜찮죠?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될 거냐면 53번인데 53번은 이제 수열에서 배웠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수열에서 배운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랑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보고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죠? AN을 구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SN만 주는 거야. 수열의 합이라는 수열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라는 수열을 줬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일반항 AN을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는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면 되고 여기서 얘는 항상 2분하는 큰 값이다.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S1과 동일한 값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우리가 다루는 건 극한값이기 때문에요. 요 과정을 확인하는 필요는 그렇게 쓸모있진 않아요. 확인은 꼭 해야 되긴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뭐 조금씩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n이 2보다 당연히 큽니다. 무한대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요걸 잘 활용을 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SN이라는 식이 있는데 수열의 합이죠. 얘가 뭐라고 나왔냐면 2n 제곱이고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이게 무슨 수열일까요? 일반항 구하면 등차 수열이죠? 왜요? 2차식이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정말 디테일 잘 알고 있는 건데 얘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니? 이것도 내가 한번 얘기해줬다. 그지? 얘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니? 돼요. 왜요? 상수항이 0이에요. 그죠? 상수항이 0인 애는 초항부터 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예,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외우기는 했어요. 뭐냐면 등차 수열,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등차 수열의 합 모양이 pn제곱 플러스 q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적도 있었죠. 그지? 어쨌거나 얘는 등차 수열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그렇다고 뭐 문제 풀이 과정이 바뀌진 않아요. 예, 근데 알고 풀면 좀 편할 수도 있죠. 2n제곱 마이너스 n에서 누굴 빼면 되는 거냐면 2배의 n-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n-1이다. 이렇게 생긴 거 빼면 되죠.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얘는 2n 제곱의 마이너스 n이고요. 그 다음에 2n 제곱 마이너스 4n에 그 다음에 플러스 2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요거 바뀌는 게 다 지워져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는 거는 누구냐면 여기는 4n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남는 게 맞죠. 그럼 확인만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도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초항부터 공차가 4고 초항이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n이 1부터입니다. 됐죠? 수열 얘기를 할 때는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우리는 극한을 다루니까 뭐 초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죠. 그럼 문제는 뭐라고 나온 거냐면 이제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온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an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하고 sn분의 이렇게 생긴 거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대입하면 돼요.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an은 4n-3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장은 4n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수열의 합은 문제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2n 제곱 마이너스 n이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럼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한 거니까 그냥 끝까지 다 정리해서 써버리면 2n 제곱의 마이너스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의 n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8인가? 8n이고 마이너스 3이고 뭐 이렇게 생긴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답을 낼 때는 이제 막 n제곱으로 나누는 건 이론적으로 맞아요. 알겠죠? 실제로 풀이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너는 풀 때 2분의 16이니까 답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알겠죠? 이해되죠? 됐어요? 예. 자, 그래서 53분 문제인데 어렵다고 나왔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요 개념이 노란색 개념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냥 얘가. 알겠죠? 예.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이 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수열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디테일하게 막 분수열 내용 100% 몰라도 돼 그런 거. 알겠죠?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인데 자, 유형 5번인데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지금 여기 한번 잠깐 볼래요? 내가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요.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의 극한값을 구한 거죠. 그죠? 뭐 중간에 점점점이 있거나 이런 얘기는 없죠. 그지? 정확하게 식이 나왔잖아 일반항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일반항을 갖다 놓고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있는 여기 있는 공통점들이 뭐냐면 점점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걸 다 처리해서 일반항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재미삼아 이런 거 문제 풀 때요. 54번 문제 풀 때요. 54번 문제 풀 때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쓸게요. 바로 n제곱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1이고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2고요.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3이고요. 이런 식으로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n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한다?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수렴하니 모든 0들의 합이니까 넌 극한값이 0이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얘의 일반항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고 지금. 일반항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분모가 n제곱 플러스 1일 때 분자는 1부터 n까지 더한 값이야. 그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긴 수열이 아니라고. 알겠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요거 하나 극한값을 구해.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얼마인지 구해보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얼마인지 구해보고 요렇게 세 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구했을 때 그렇게 하나씩 구했을 때 결과값이 누굴 향해서 갈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렇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점점 같은 거를 가만히 내빈다, 가만히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대로 이 상태로 극한값을 구한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일반항을 꼭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풀어서 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 되게 초보적인 실수이긴 한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에 있냐면 비슷한데 57번 이거 끝까지 안 내줘도 되죠? 이건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자 57번 이것도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AN이라고 써있는데 1-2분의 1이고요 1-3분의 1이고요 1-4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계속 곱하는 거냐면 1-n 플러스 1분의 1이다. 여기까지 곱하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해볼게요. 수학 문제 풀 때요. 대부분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면 너한테 뭔가 하나라도 계산을 더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계산할 수 있는 걸 하나는 해봐야 된다고. 1-2분의 1, 1-3분의 1 이대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얘 계산해보는 거야.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3분의 2고 그 다음은 4분의 3이고 그 다음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일반항인데 그죠? n번째의 항이 아니죠. n번째 써 있는 숫자가 될 건데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n이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분자에 있는 숫자가 분모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숫자들을 쭉 1부터 n까지 나열을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답하시면 지워져서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이게? 자, 그 다음에 bn인데 bn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bn은 1의 세제곱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세제곱을 했냐면 n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예, 좀 배운 사람처럼 써보면 k는 1번부터 n번까지 k 전체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2분의 그 다음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게 맞죠. 공식이에요.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거 AN의 4제곱 BN 곱하래요. 그럼 이거 4제곱 하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4제곱 하면 분모에 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4제곱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걸 분자에다가 쓰면 되니까 얘는 분자 쓸 때 잘 써야 돼요. 제곱을 해서 쓰는 거니까 n 제곱이 있고요. n 플러스 1의 제곱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4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풉시다. 최고차항의 계수 비율이 결국 답일 거예요. 왜냐면 분모도 최고차항이 4차고요. 분자도 최고차항이 4차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써주는 게 맞죠. 돼요 이게? 안 어렵죠? 그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 결과를 내는 얘기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그냥 경험해보려고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유형이 있구나, 저런 유형이 있구나 외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끝내면 돼요. 알겠지? 다음에 나왔을 때 그냥 계산이 되면 되지. 그 다음에 로그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죠. 로그랑 리미트랑 있으면 막 둘이 잘 바꿔서 그냥 계산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지? 60번 풀려요? 풀려요? 뭐 이거 최근에 시험 봐서 이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풀어줘요? 얘들아 숙제해야죠? 예, 또 새로운 두 분이 또 오셨으니까, 그죠? 늦게 그냥 숙제해야지. 내가 그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뭐야? 그냥 숙제해야지. 왜 이렇게 책이 끗해요 근데? 왜 이렇게 책이 끗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야, 숙제 안 해오면 진짜 망해요. 큰일 나.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렇잖아. 내가 설명도 다 해줄 수 있고 네가 풀어달라는 문제 다 풀어줄 수 있거든. 딱 하나만 못해줘. 왜냐면 숙제는 내가 못해줘. 그잖아. 내가 니들 대신 숙제를 내가 다 하잖아.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내가 수업 되게 잘해줘 더. 너네들은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안 돼요. 알겠지? 잘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 결정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63번은 풀렸어요. 아마 풀어봤을 거고 내가 풀이도 해드렸습니다. 64번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어렵디? 이거 오히려 더 쉬운데, 그지? 예, b분의 a가 3분의 2다 이거 얘기해 준 거고, a분의 b가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2분의 3이다 대답하면 되죠. 거의 암산으로 풀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도 별로 어렵지 않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안 한 것들 중에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67번 하나만 볼게요. 67번. 이거 왜 보냐면 정수 부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알겠죠? 정수 부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고 그냥 뭐 주변에 기록을 해놓으시던가 아니면 머릿속에 지금 잠깐 기억을 해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고 로그 배울 때 조금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A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A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 몇 글자 되지도 않는데 막 쓰기가 싫은 거야 문제 내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가우스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둘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문제에 가우스가 나왔는데 잘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정수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세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럼 A의 정수 부분 나왔으니까 A라는 숫자의 소수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럼 A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니까 A에서 가우스 A를 뺀 거. 자 이렇게 쓰면 이게 A의 소수 부분이다 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냥 이런 표현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가우스가 나왔으면 이 가우스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제 얘는 정수다 라고 찾으시면 돼요. 얘는 정수예요. 그래서 A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찾는 거예요. 가장 큰 놈 중,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를 찾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A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으면 N이라는 숫자가 있고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예, 요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주면 얘가 예, 가우스 A예요. 그지? 이해돼요? 수직선으로 놓고 보면 여기 N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N 플러스 1이 있는데 뭐 A가 여기쯤에 있는 숫자였다라고 치면은 이 녀석을 그냥 가우스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봐봐, 내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써줬는데 이거 왜 써줬냐면 네가 만약에 정수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정수와 내 뒤에 있는 정수가 다 나와야
내가 정확하게 찾은 거야. 알겠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67번에서 나한테 정수 부분을 AN, 소수 부분을 BN이다 라고 했어요. 쓰기 귀찮으면 가우스 AN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은 AN 마이너스 가우스 A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AN의 정수 부분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예요. 정수 부분 하나 찾으면 되니까 AN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4n제곱 플러스 4n에 더하기 5더라 이렇게 생긴 게 AN입니다. 자 찾아볼게요.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찾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쉬운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루트 35다 이렇게 썼어요. 루트 35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루트 35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들 진짜 빨리 구해. 얼마예요? 5죠? 그지? 근데 니네들이 한 0.1초 만에 5라고 대답을 하는데 5라고 대답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한 거야. 루트 25보다는 크네? 근데 누구보단 작은 거야? 루트 36보다는 작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의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25라고 한 거야. 그죠?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전에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35에 가까운 제곱수가 누군지도 생각을 한 거야. 이해돼요? 머릿속에서. 니네들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건데 이 생각을 하면서 푼 거거든?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그냥 뭐 식으로 써져 있지만 숫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라고 써있는데 이 녀석에 가까운 정수는 누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힌트는 얘예요. 얘죠. 그지? 얘가 누구의 제곱이야? 2n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n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2n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4n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 말은 얘랑 누가 크냐 이거야. 누가 커요? an이 크죠. 왜요? 얘가 지금 n이 결국에는 무한대로 갈 거야. 음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하기 4n이나 더하기 5를 한 거는 계속 숫자를 더 키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정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정수는 2n 플러스인 게 당연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루트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2n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제곱을 하면 루트 4n제곱 플러스 4n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얘랑 누가 커요? 그쵸. 2n이 크죠. 그럼 그 다음 숫자도 써보는 게 맞는 거야. 2n 플러스 2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쓸게. 2의 제곱이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4n제곱 플러스 8n에 더하기 4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랑 얘는 누가 커요? 이번엔 밑에 게 크죠. 그러니까 나온 거야. 이 녀석 주변에 있는 숫자들은 누구냐면 2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은 큰 숫자로는 2n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해 보여도 얘를 꼭 찾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요. 안 틀립니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을 찾았어요. an이라는 식의 정수 부분을 찾았는데 아이고 말 잘못했구나. 네 됐어요. 그냥 지웁시다. 자,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찾았어요. 그지? 정수 부분이 얼마냐면 이제 an이 2n 더하기 1이다. 그럼 소수 부분을 쓰라고 한 게 bn인데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n제곱에 플러스 4n에 더하기 5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소수 부분이죠. 그죠? 소수 부분은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냥. 그럼 얘의 문제는 이제 이번 단원에 맞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을 계산하세요라고 했으니까 an은 아까 구했듯이 2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bn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4n제곱 플러스 4n이었나? 플러스 5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2n 플러스 1이다. 이걸 뺀 게 소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극한값을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 녀석만 유리화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유리화해서 처리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그냥 2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 과정을 해보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에서요. 그 다음에 이거 유리화하면 제곱될 거니까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라고 제곱이 되니까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면 다 0이고요. 5에서 1을 빼면 4죠. 그러니까 분자는 4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에 4n